철저하게 관찰하죠. 근데 제가 철저하게 관찰했죠. 나무 세기를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카운트 해보십시오. 나무 세기. 그러면은 나무 이름을 알아야 되고 나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추상, 상상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 싸매고 있다고 해서 상상이 일어나긴 하죠. 그런데 상상은 뭘로 드러나냐면은 반드시 구상으로만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상을 봐야 돼요. 구체적인 상을 우리가 머리 싸매고 있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상상을 해보세요 하면은 어제 뭐 떡볶이 올라오는 거야. 왜냐? 어제 그거 봤거든. 그래서 구상을 어떤 구상을 보는가 또 다양한 구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상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제가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를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라고 한다고 해서 상상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대상을 본다는 뜻이고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투가 있어요. 고수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1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똥광이라고 해요. 똥은 5동이에요. 근데 똥광에 뭐가 있냐면은 광이니까 봉쇄겠죠. 오동나무에 봉황이었는데 이 봉쇄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는 수컷이 봉이에요. 암컷이 황이에요. 그러니까 봉 잡았다고 하고 황됐다고 한다. 근데 봉은 수컷인데 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성차별이에요, 이게. 그 황은 황됐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똥인데 그게 광이 이제 수컷을 그리는 건데 이게 우리는 봉황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봉황이 있다고 청와대에도 봉황이 병풍도 있고 봉황 오만 이야기만 봉황산 이름 오만 문제 봉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봉황이 어디서 왔어 이게 도대체? 온천지 용마루도 있고 용용 죽겠지가 많은데 그 용은 또 어디서 왔어? 뱀에서 왔을 거야. 그러면 봉황은 어디서 왔을까? 그건 수탉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동물을 보고서 왔는데 그걸 구상을 보지 않고서는 추상이 일어나요. 추상은 상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죠. 그래서 봉황이 이제 그러면 상상을 더해가지고 대나무에만 앉는 거야. 그래서 대나무에 앉는데 그러면 이 뭘 먹냐? 오동나무에 앉아서 대나무 열매만 먹는 거야. 근데 대나무 열매는 대나무가 돌아가셔야 꽃이 피고 그러니까 열매 맺고 하는 건데 봉황은 대나무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 열매를 먹지.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동화사에 오동나무 꽃이 피는 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봉서루가 있는 거야. 봉황이 깃던 문이에요. 루가 있단 말이죠. 그 아래 알까지 막 돌에 새겨놨다니까. 알까지 이거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이게 이 상상이 어디서 나왔어? 도대체 상상의 새인데 그 상상은 어디서 왔냐고 알까지 막 그려놨는데 그래서 오동나무도 심어놓고 대나무도 심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딱 구축해놨어요. 그 상상이. 그러니까 이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상상에서 그리고 창의성을 드러내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IQ 95짜리가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이런 책을 쓰고 하는 것들은 바로 구상에서 온 거고 그 구상이 추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로 제가 한 이유 중 하나는 돈 안 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하면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식물은 딱 늘 일상에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공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 회복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지만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걸 근사라고 해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근사, 논의 노는 근사, 젊은이 근사,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서 생각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고 자하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방법론이에요. 그 나무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구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식물이면 참 좋다.
그래서 돈 안 들고 늘 내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내 자존이 딱 자리 잡히면은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고향이 창녕인데요. 그 창녕 옆에 하만이 있습니다. 함량이 아니고 하만이 있는 낙동강을 딱 끼고 거기에 가면 아라가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앞에 입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꽃밭이 있습니다. 그게 7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발화시킨 거예요. 성산산성에서 발굴했는데 이 연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화를 해보니까 고려시대의 연씨로 판명이 됐어요. 그걸 칠서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없는 분들은 구마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 종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자를 인이라, 공자의 사상 중에 인이라고 하거든, 종자. 행인, 살구시를 행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자가 600, 700년 전 종자들이 쫙 땅속에 있다가 발굴을 통해서 나오듯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그런 종자가 무한으로 있어요. 그런데 햇빛하고 물을 줘야 되는 거야. 그 햇빛하고 물을 주려면은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관찰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자존이라고 하는 것이, 자자는 이 코를 뜻하는 한자예요. 요 코가 숨을 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면 죽기 때문에 스스로 자에 요게 자존의 자자인데, 요건 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프롬이에요. 스스로니까 어디서? 내부터,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다 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무는 자존하면서 나름 다 살아가고 자기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자세로 좀 살아가면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행복하게 나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이제 생태성인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생태라고 하는, 에코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성이에요. 평등한 관계성. 평등한 관계성인데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사실 에코 정신의 결여입니다. 그걸 제가 비생태적이라고 하고 그걸 생태의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연을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나무와의 만남이 이제 왜 중요한가. 특히 이 생태 관계에서 이 자연 생태, 이 나무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만남은 사실 혈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근데 혈연 앞에 있는 게 지연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살려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학연이 있죠. 이걸 제가 3년이라고 하면 3년. 이 3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무와의 관계, 수연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뭐 학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결국은 수연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인류의 시작이 수상생활에서 나무에서 시작한 건데, 인류 역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무에서 수상생활 하다가 내려와서 직립보행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손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도구 역사거든요. 결국 또 도구 중에서 오른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에서 노동이 시작됩니다. 손을 통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는 노동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 나무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수연에서 시작해서 지금 인류가 존재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혈연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지연도 이야기하고 또 학연까지 이야기해서 이 3년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수연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고, 이 수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태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를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숲 제거입니다. 인류 문명사를 나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돌시대에서 구석기에서 신석기에서 청동에서 철기로 갑니다. 이 시대에서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우리가 목재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인류 문명사에서 나무가 없으면 문명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청동기 시대를 맞아서 본격적으로 훼손이 되죠. 청동이 나오면서 도끼로 찍어 날립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그게 나오죠. 도끼가.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중국의 경우로 보면 상나라, 은나라 시대예요. 상나라, 은나라 시대에 중국의 그 지역은 코끼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코끼리 유물이 나왔죠. 중국에서. 그 지금 서안시대, 서안이나 낙양이나 이런 정도에는 숲이 울창했습니다. 90% 이상이 숲이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진나라 시대에 봉건했던 지역, 그게 중국을 대표하는 척백나무과의 척백나무 중에서 오제가 심었다는 황제릉 앞에 5,000살짜리 척백나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산이 봉건산이기 때문에 숲이 울창합니다. 지금도. 그 이후로 숲이 남벌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명청시대에 작살이 나죠. 숲이. 황사의 문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증해버리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숲 제거에서 인간이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바이러스를 만났죠. 우리 북방부의 숲 같은, 타이거 숲 같은 경우에는 시라소니 같은 게 있어요. 이 시라소니는 한 번도 자기가 감기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생의 특징이. 그런데 그런 시라소니가 인간을 만나는 찰나에 비극이 시작되죠. 인간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이 지금 무수히 인간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숲이 사라지면서 때로는 우리가 빙하가 녹으면서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숲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코로나19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의 발생 배경이 숲이라면 대안도 결국 숲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존재에서 숲을 빼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외국의 학자가 20세기 초에 1900년 정도에 인간이 이 땅을 점유한 비율이 17%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77%예요. 20세기 초 들면서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었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인간이 이 지구의 땅을 거의 다 점령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숲이 어디로 갔냐고. 그리고 숲 속에 살던 수없이 많은 생명체는 도대체 어디로 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숲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는가, 요게 에코입니다. 요 에코 정신, 요걸 생태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생태는 바로 평등한 관계성을 저는 에코라고 불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코하면은 에코백, 에코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연 생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등한 관계성이에요. 빌 게이츠라는 분이 제가 나무 공부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이 양반이
이 코로나19 맞이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뭘 하냐면 생명가치의 동등성을 이야기합니다. 생명가치의 동등성을 에코의식이에요. 이게 생태의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나 생명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하루살이는 뭐 반드시 하루 사는 건 아니지만 하루살이라고 하면 하루살이의 생명가치와 5,000살 이상 사는, 만년 이상 사는 나무의 생명가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역할이 다르죠. 우리는 생명가치가 동등한 것을, 역할의 차이를 이 생명가치가 다른 걸로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 나오는 거지. 갑질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생명가치가 같은데 왜 갑질이 일어납니까? 대통령이나 저하고 생명가치가 같은데 왜 역할만 다르지? 뭐 차이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위가 어디 있으면 좀 지위도 높고 낮고도 없는 거지. 그냥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버리니까 끊임없이 갑질을 하지. 나무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본초학적으로 보는 게 갑질이죠.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비생태의식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식물인간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식물인간을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검색창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 식물인간 딱 치면은 쫙 나옵니다. 도대체 식물이 인간한테 뭘 잘못했길래 살아있지도 않는 죽은 듯한 그런 존재로 인식하냐 이 말이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식물인간이에요. 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지. 그게 만년에 있습니다. 그냥 막 씁니다. 그냥 식물인간이라고. 이것만 바꿔도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왜? 그건 세계관을 바꾸어야 되는 거니까. 생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생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최고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꾸면 이 팬데믹 전환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생태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전환을 이룰 때만이 팬데믹 시대를 건너갈 수 있다고 보는 거. 또 하나 제가 그 코로나19 시대에 그 나훈아가 있었거든요. 이 양반 본명이 최홍기인데 제가 가장 먼저 가수라는 분을 처음 만난 분이 이 양반이에요. 제 고향이 그 창녕인데 유명한 부곡 하와이 온천이 있었어요. 유황 온천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성 실습을 이제 고향에 갔는데 그게 부곡 하와이 이제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테니스 치도 모였다고 갔는데 거기에 나훈아가 딱 있더라고. 그때는 부곡 하와이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가수들이 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그 관광 많이 오니까. 그래가 노래 쫙 보여주는 거 이렇게 어깨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고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 근데 제가 LP판을 처음 본 것도 나훈아 그 노래였는데 이 양반이 잡초라는 노래를 부르더라. 잡초를. 이런저런 노래 참 좋아하는데 이 양반이 잡초라는 노래를 딱 부르는 바람에 이 양반이 아무도 찾지 않는 언덕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잡초는. 그 잡초가 아무것도 아니기는 뭘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더 웃기는 건 우리나라에 잡초학회가 있어요. 식물학자들이. 또 잡초를 국어사전에 딱 보면은 생명력이 어쩌고 강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쓸모없고 이런 거 적어놨어요. 이야, 잡초가 쓸모없기는 뭘 쓸모없고 그러다가 생명력이 강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명력이 또 안 강한 게 뭐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잡초라 하니까 또 어른들이 소나무하고 몇 개 빼면 또 잡목이라고 한다니까. 잡목. 이게 또 잡목은 또 뭐지? 또 이제 제가 회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횟집에 딱 가면 광어 도다리 가다가 잡어가 튀어나오잖아요. 잡어가. 이게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새 타령이 있는데 새중에는 이게 하다가
온갖 잡새가 또 날아든다는 거야. 뭐 또 잡새가 또 뭐야, 잡새라는 건. 근데 이런 의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게 이게 비생태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 생태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건가가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가, 문화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가를 아마 결정할 것이고, 이런 생태 의식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교육을 제가 생태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육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생태교육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의성을 드러내는 것도 그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수없이 많은 불편한 관계들은 다 비생태의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생태교육을, 제가 강조하는 이 생태교육을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생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책에서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권이라고 하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만큼 중요한 건 나무의 권리입니다. 나무의 권리를 제가 수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수권 시대. 지금 앞으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는다면 저는 수권 시대로 가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헌법에 넣을 수 있다면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인권과 수권을 넣어주면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선언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 1등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크게 보면 중국 걸 받아들여요. 중국 거를. 그래서 이제 불교, 그 다음에 성리학,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로 가면 또 서양 걸 받아들이죠. 정작 온리한 우리 것이 별로 없어요. 변용하긴 했지만.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아서 이제는 한국, 우리가 K방역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K방역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급급한 거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쓰면서 하잖아요. 이 마스크를 우리가 유럽 같은 데는, 이게, 지금은 뭐, 일 많이 터지니까 마스크 쓰고 있지, 뭐, 초창기에는 마스크 유럽은 잘 안 썼잖아요. 대통령도 왜 쓰냐, 이런 식이요. 그런데 이런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기소로망이라는 이런 분은, 한국이 마스크 잘 쓰고 하는데, 이게 정부의 말을 잘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책에서 비판해서. 이 양반 지한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기소로망이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유교 아니에요.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국가였다. 조선시대라는 게. 유교하고 성리학은 달라요. 근데 이런 성리학이, 이 전통이 우리 조선시대를 망하게 한 어떤 사상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전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 걸로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문화가 성리학에서 옵니다.